반갑습니다. 자, 8월 21일, 자, 수요일입니다. 밤 9시 10분이 지났는데요. 자, 오늘은 뭐, 별 재미없었죠? 지겨웠죠? 오늘 하루 전체가. 어제 제가 영상을 남길 때, 이번 주는 코스피가 아마 1970포인트 아니면 75포인트 정도가 좀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 이상은 돌파하기가 이번 주는 좀 힘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이번 주에는 뭐 70포인트, 75, 오늘도 아까 장중에는 70포인트까지 갔다가 밀렸죠. 저는 코스피가 뭐 지금 분봉상은 가열권이긴 맞습니다만 일봉상을 보면 아직 코스피가 완전히 가열권에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코스피 지수 자체가요. 일봉상으로는. 저는 코스피 지수가 뭐 다음 주에는 뭐 조금 눌려질 수는 있을 줄 몰라도요. 저는 다음 주에는 좀 눌려질 수 있어 크게 눌려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한 2000포인트까지는 한번 무난히 도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00포인트까지는요. 제가 전에 기술적 반등이 막 들어올 때 초창기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한번 드렸죠. 코스피는 2000포인트까지를 목표가를 보시라고. 좀 좋으면 한 2020, 2030, 2020까지도 좀 오버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정도까지는 나와야 저는 코스피가 비로소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보조지표든 뭐 캔들의 모양이든 간에요. 그래서 개별주 중에서는 뭐 작은 소파동상은 5파가 완료된 종목도 있고요. 또 아남전자처럼 이제 3파 시작이 되고 있는 종목도 있죠. 아남전자 이틀 연속 좀 올랐죠. 3파 시작이 되고 있고요. 또 이글벳이나 뭐 시노펙스 같은 종목은 이제 4파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인데 이제 5파 한번 남았고요. 또 신흥 같은 종목은 뭐 분봉 파동이 완료가 됐고 이미요. 종목마다 조금씩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코스피는 좀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당장 코스피가 급락할 가능성도 낮고 이번 주는 급등할 가능성도 낮다. 대신 다음 주에는 좀 눌려질 가능성이 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는 크게 눌려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2000포인트를 향해서 좀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당분간은 크게 급락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별 종목들을 일부 코스피 일부 종목들을 보면 개별 종목 중에서 이게 한번 그 시세를 줬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까지 온 종목, 근처까지 온 종목도 몇 개 있어요. 그런 종목들 잘 발굴하시고요. 그런 종목들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 종목도 한번 잘 발굴하시고요. 둘 사업도 보면은 남들 올라갔을 때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급등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도 발굴을 잘 하시면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아직 오파가 완료되지 않은 종목들 잘 찾아보십시오. 아직까지는 그런 종목별 장사, 지수는 크게 뭐 2000포인트라 그래봐도 지금부터 한 30포인트밖에 안 되니까요. 지수는 뭐 크게 뻗어나서 급등할 자리는 아니거든요. 위에 첩첩 3주 매물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그런 종목을 잘 고르면 급등 종목 이런 때 또 쉽게 오히려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종목 잘 고르시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일본 규제 관련주는 어제는 뭐 제가 오늘이 일본 규제 관련주를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라고 아까 댓글을 남겼다가 살짝 지웠는데 네, 28일까지는 그냥 일본 규제 관련주는 28일까지 한번 들고 가 보시죠. 뭐 좀 더 눌려졌다가 뭐 올라가든 아니 뭐 어쨌든 간에 28일까지는 좀 크게 보시고요. 너무 이렇게 잘게 썰다 보면 또 이렇게 내가 팔았는데 바로 올라가서 버리면 또 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크게 보고 좀 더 크게 보고 좀 뭐 한 2, 3% 눌러진다 하더라도 그냥 뭐 들고 가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오늘 여러분 사신 가격 이상은 결국은 팔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비록 만약에 눌러진다 하더라도 더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일본 규제 관련주가 어제 제가 여러분께 아직 모나미가 5자로 앞자리가 5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5자가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인양행도 한 8,000원 정도로 와야 되는데 아직 8,000원까지 안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본 규제 관련주는
아직 바닥이 완전히 녹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화장실 갔다가 뭐 다 처리 못하고 노는 기분입니다. 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생각은 아마도 변함이 없고요. 이게 문제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질 않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28일까지는 이제 좀 꾸준히 상승하다가, 28일을 전후로 해서 한번 훅 빠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 뭐, 모나미가 앞자리가 5자로 바뀐다든지, 갱인양이 8,000원 간다든지, 그렇게 한번 훅 빼고 나서 행보 이후에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번에 그냥 좀 눌러졌다가 28일 전에 눌러졌다가 그냥 바로 쭉 올라갈지는 그 순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까지 잘 모르겠는데 뭐 좀 눌려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 10% 이상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종목별로는 뭐 5%, 10%, 아니면 어떤 종목 뭐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한 2, 3% 이상은 안 빠질 것이 SK시설믹스 같은 종목들은 크게 빠질지도 않을 것 같지만 위에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SK시설믹스 같은 경우도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일본 규제 관련주라도 종목 선택을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위에 매물대가 많은 종목들은 올라갈 때마다 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시세가 좀 탄력도가 적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28일까지는 일본 규제 관련주는 일단 보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눌러진다 하더라도 내일이나 모레든 간에요. 들고 가 보는 걸로 하고요. 추가 매수는 지금은 좀 어중간한 자리죠. 아직 제가 말씀드릴 때 완전히 바닥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그래서 뭐 나중에 현금 주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제가 바닥이라는 생각이 놓은 지점까지 온다면 그때는 뭐 추가 매수 과감하게 해보셔도 되는데 지금 어중간한 자리니까 그냥 보유한 수량만 가지고 28일까지 한번 끌고 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응은 그렇게 하시고요. 또 일반 개별주도 아직 파동이 완료되지 않은 종목들을 잘 찾으셔서 또 그런 종목도 일부 뭐 매수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양쪽을 다 같이 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코스피는 한 2000포인트까지 일단 우선 보시고요. 제가 지금은 뭐 이 행보장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의 급변동이 아직은 코스피가 조만간에 뭐 급락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일본 규제 확산 조치를 가지고 코스피가 지난 저점을 깬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요 재료를 가지고는요. 왜냐면 이미 지금 선 반영이 되어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장단기 금리 차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 폭락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 시장 한번 그거는 제가 이해가는데 지난 주전 1891포인트를 깨는 이유를 일본 규제 확산 조치 그 발효 시점 가지고 지난 저점을 깬다는 것은 좀 쉽지 않나. 이미 좀 선반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좀 길게 보면 어쨌든 저는 일본 규제 관련주가 좀 더 유리해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같이 좀 일본 규제 관련주와 일반 개별주 중에서도 덜 오른 종목들을 병행해서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본 규제 관련주에 100% 몰빵하지 마시고요. 훅 밑에 빠졌다가 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주식은. 그래서 개별주가 자신이 없으시면 좀 일정 부분 현금을 항상 쥐고 계시고요. 자, 그런 매매를 동시에 병행하시면서 코스피가 2000포인트 정도 오면 그때는 일본 규제 관련주 조금씩 물론 그 가격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나미가 5자로 바뀌는 거라든지 그때는 좀 베팅을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자, 시장이 좀 재미없지만요.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이런 추격 매수 잘못했다가 또 그동안 잘 견뎌왔던 거 돈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개인들이요 주식으로서 손해보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잦은 매매로 인한 추격 매수. 그 잦은 매매도 그냥 내가 좀 산 종목이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그냥 하루 이틀 더 버텨야 되고요. 또는 또 어느 정도 저점을 보고서 이제 더 이상 빠질 자리가 많지가 않다 싶을 때 딱 들어가 있으면 하루 이틀 기다리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재미없어 싶다 하니까 그냥 또 바박 올라가면은 다른 종목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소외된 느낌이 들어서 따라가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손해를 많이 볼 수 있고요.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보거든요. 모니터 계속 쳐다보지 마시고요. 계속 쳐다보면요. 절대 못 이깁니다. 모니터 쳐다보고 계시면요. 또 하나 손해를 많이 보시는 거는 시장의 큰 흐름을 잘 못 읽어서
손절을 빨리 못 하시는 거예요. 요번 같은 경우 많이 경험해보셨잖아요. 요번에 아마 주식 투자해서 손해보신 분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손절을 잘 못해서 시장을 큰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재빨리 잘라줘야 돼. 그걸 못 하셨다는 거. 물론 또 이번에 반등 2000포인트 반등 이후에 또 시장이 어떻게 이제 반등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와서 지난 저점을 깨지 않고 쌍바닥을 만들면서 완전히 우상향으로 돌았을지, 아니면 지난 점을 다시 한번 깨고 급락을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때 가봐야 됩니다, 일단은요.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지금은 당장 코스피는 어쨌든 2000포인트까지는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 일본 규제 관련주는 28일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제 시향은 여기까지고요. 네. 너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여유있게 가지시고, 기회는 언제든지 항상 옵니다. 한 방에 기회는 터뜨릴 수가 있다는 생각 항상 가지시고요. 그 기회가 한번 터뜨리는데 내가 한 달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터뜨리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